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 로베르토 인노첸티 그림, 에런 프레시글, 서혜경 옮김. 사계절.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까 어서 이리 모여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도 즐겁지. 하지만 장난감으로 마법을 부리지는 못하잖아. 멋진 이야기에는 마법 같은 게 있단다. 바깥에 빗소리 들리니? 방 안에 둘러앉아 이야기 듣기 딱 좋은 날씨로구나. 그런데 너희들 이것 한 가지는 알아두어야 해. 이야기란 날씨처럼 변화무쌍하다는 거야. 날씨가 제멋대로 바뀌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잖아. 바깥 하늘을 좀 내다볼래? 하지만 지금 하늘이 얼마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절대로 모르지. 이 이야기는 숲에서 일어난 거야. 이 숲에는 울창한 나무 같은 건 없어. 콘크리트와 벽돌로 이루어진 도시숲이야. 그날은 유달리 햇빛이 좋았고 도시숲 아파트 사람들은 다들 그럭저럭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이 변두리 아파트 어느 집에 얌전한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 이름은 소피아야. 소피아는 여동생이랑 엄마랑 셋이서 살고 있어. 할머니는 소피아네 집에서 좀 떨어진 동네에서 혼자 살고 계시지. 요즘 할머니 몸이 다시 편찮아지셨어. 누가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려야 했지. 소피아는 배낭에 과자랑 꿀이랑 오렌지를 챙겼어. 그리고 모자가 달린 외투를 입었어. 그건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외투였어. 오늘 날씨가 변덕스러울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거든. 소피아는 메아리처럼 울리는 자기 발소리에 신경이 쓰였어. 엄마가 했던 말도 귓가에 쨍쨍 울렸지. 꼭 큰 길로 가야 한다. 할머니 집은 멀었지만 소피아는 착한 소년이었어. 바깥 세상은 그러니까 도시숲은 엄청 넓은 곳이었지. 소피아는 어렸고 도시숲이 어떤 곳인지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참이었어. 큰 길이 안전한 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도 얼마 전에 안 거야.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은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거든. 소피아는 도시숲의 구경거리에 홀딱 빠져들었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지.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곳도 있었어. 마침내 소피아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곳에 도착했어. 도시숲의 심장 같은 곳,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이야. 시내 한가운데에는 더 우드라는 쇼핑몰이 있었어. 더 우드에는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건 뭐든지 있었지. 그런데 도시숲도 어두컴컴해질 때가 있어. 날씨가 흐려 먹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는 말이야. 더우드는 온갖 소리와 온갖 색깔과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었어. 마치 별세계 같은 곳이었지. 소피아는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는 바삐 걸었어. 걸음만 바빴지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는 인형 가게의 진열장을 떠올리고 있었어. 그리고 정말로 그 진열장을 보게 되지. 도저히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가게야. 소피아는 걸음을 멈추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 눈앞에 있는 괴물 인형들이며 공주 인형들은 불행하게 끝난 이야기 주인공들이 되기도 했다가 행복하게 끝난 이야기 주인공들이 되기도 했어.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했고 공상과학 미래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했어. 소피아는 더 우드 안을 더 돌아다니고 싶었어. 하지만 배낭이 무겁게 느껴졌어. 더 꾸물거릴 수가 없었어. 소피아는 나가는 문을 찾아 헤맸지.
더 우드에는 문이 너무 많았어. 사방팔방으로 문이 나 있는 거야. 소피아는 도시숲에는 이런 곳이 있다는 건 몰랐지. 소피아는 길을 잃은 거야. 도시숲에는 또 다른 것들도 있었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큰 골목길이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 먹잇감을 찾아 눈을 부릅뜨고 코를 킁킁거리는 자칼 같은 사람들이 많았지. 혼자 있을 때는 겁쟁이면서 뭉쳐있을 때는 사나워지는 사람들 말이야. 비가 오기 시작했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했지. 도시숲의 뒷골목은 힘센 자가 대장 행세를 하는 세상이야. 약자들은 강자에게 무릎을 꿇지.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리자마자 자칼들은 사라졌어. 웬 사냥꾼 같은 남자가 얼굴에 웃음을 띠고 나타났지. 남자는 이를 활짝 드러내고 웃었어. 아슬아슬한 순간에 딱 맞춰 시꺼멓고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난 거야. 소피아는 남자에게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어. 과자랑 꿀을 가져다 드릴 거라는 이야기도 했지. 남자는 도시숲 곳곳을 잘 알고 있다고 했어. 할머니 집에 금방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지. 다시 해가 나오고 있었어. 남자의 전화벨이 울렸어. 남자는 미안해하며 더 데려다 주지 못하겠다고 했지. 바쁜 일이 생겼다는 거야. 어쨌거나 할머니 집은 한결 가까워졌어. 아니, 그래도 아직 멀었지. 하늘이 다시 우르릉거렸어. 소피아는 뛰기 시작했어. 오늘따라 할머니가 문 앞에 나와 계시지 않았어. 늘 나와 계셨는데 말이야. 소피아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 밤이 되었지. 모든 집이 깜깜해졌는데도 딱 한 집만은 그렇지 못했어. 도시숲 어느 곳에서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사이렌을 울리며 전조등을 쏘아대는 경찰차 앞을 슬금슬금 빠져나갔지. 너희들도 늑대들이 얼마나 귀가 밝은지, 냄새는 또 얼마나 잘 맡는지 알지? 경찰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났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사실 늑대와 자칼들은 한패였던 거야. 똑같이 속이 시커먼 미소를 짓지. 좀 크게 웃고 작게 웃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소피아의 엄마가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침이 다 되어서였어. 오늘 아침 도시숲의 하늘에는 해가 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 너희들 우는구나? 부끄러워하지 마. 눈물이 나는 건 비가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했던 말 생각나지? 이야기는 마법 같은 거야. 이야기 끝이 하나밖에 없다고 누가 그러던? 다르게 끝난다고 상상해봐. 나무꾼이 그 집에서 늑대가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한 거야. 나무꾼은 신고를 하지.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그 집으로 들이닥치자 비가 그친 하늘에는 빨간 노을이 지고 있어. 늑대는 붙잡히고 소피아는 구출되지. 오늘 밤 도시숲의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일 거야.